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대 과학기술원 총장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초혁신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AI 기술 개발에 거점 역할을 당부하면서 적극적인 정부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관세가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우리 수출에는 작지 않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반도에 머무르고 있는 정체 전선이 북상하면서 곧 전국적으로 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서울과 경기 등 중부 지방에 최고 1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보돼 대비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유럽 곳곳에서 뜨거운 기온에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캐나다도 올해 산불로 730만 헥타르가 불타면서 지난 2023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피해 규모가 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대 과학기술원 총장들과 만나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거점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또 조기 박사 과정 도입 등 AI 인재 양성을 위한 정부 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임는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윤철 부총리가 카이스트와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의 총장을 만났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초혁신 경제로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에서 구 부총리는 4대 과기원이 권역별 거점으로 핵심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초혁신 경제로 가기 위해서 우리 4대 과기원을 중심으로 해서 권역별로 좀 해서 지역 혁신을 좀 이렇게 마더레이트하는, 그걸 좀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제가 당부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구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4대 과기원의 지역 혁신 생태계의 구심점 역할, 인공지능 기반 지역 맞춤형 전략산업 육성, 인공지능 스타트업 발굴 등을 주문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4대 과기원과 연계한 기관전략개발단 사업을 추진하고 인공지능과 과학기술 박사후 연구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6년 안에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조기 박사 학위 과정, 이른바 한국형 오펜하이머 양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뒤에서 밀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세계 또 경제 강국으로서 이렇게 도약할 수 있는. 구 부총리는 4대 과기원이 지역과 국가,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하기 위해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과기원 총장들은 국가 미래 전략 산업을 이끌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국민의 인공지능 역량을 강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DI는 8월 수정 전망 보고서에서 하반기 이후 민간 소비를 중심으로 부진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나 관세 인상에 대비한 선제적 수출 효과가 점차 축소되면서 부정적 영향이 본격화하고 건설 경기 부진은 장기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KDI는 반도체 관세가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우리 수출에 작지 않은 하방 위험으로 작용하고 타이완과 아세안 등에서 한국 반도체가 중간재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 반도체 교역국에 대한 반도체 관세 인상도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소비는 금리 하락세와 2차 추경 집행 영향으로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8월 초 우리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줄어든 가운데 상호 관세가 적용된 미국 수출이 14% 넘게 급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상호 관세가 무역 불균형이 해소되면 녹아내려야 할 얼음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박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8월 10일까지 수출액은 147억 달러로 1년 전보다 4.3% 줄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휴일이 하루 늘었기 때문으로 실제 일한 날만 따지면 하루 평균 수출액은 9% 넘게 늘었습니다. 반도체가 39억 달러 가까운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가장 앞에서 이끌었고 선박과 자동차 수출도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7일부터 상호관세가 적용된 미국 수출이 14% 넘게 빠졌고 중국 수출이 10%, 유럽연합으로의 수출도 34% 넘게 줄었습니다.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어느 정도 상황은 되게 어려운데 그 선수요처럼 좀 미리 좀 보내두자 이런 식으로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아직 미지수인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에 대해 50일 정도 걸린 영국 사례를 기준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상호관세가 시간이 지나면 얼음처럼 녹아내려야 할 존재라면서 그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 일본 현지 언론은 베센트 장관이 상호관세 인하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당장 반도체 관세를 예고한 데 이어 10월까지 중국과 통상협의를 이어간다고 밝혀 상호관세 인하가 단기간 안에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박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미국 현지 시각으로 오는 25일 개최됩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현지 시각 기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 간 첫 회담은 백악관에서 25일 오전 열리고 바로 이어 업무 오찬도 예정돼 있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번 회담에서 변화하는 국제 안보와 경제 환경에 대응해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려는 방안이 논의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더 강화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게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관세 휴전을 90일 동안 연장했습니다. 또 최근 국제금융시장에 혼란을 부른 금에 대한 관세는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12일 끝나는 미중 간 관세 유예 시한을 하루 앞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시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가 다시 발효되는 것을 90일 동안 막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좋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They have tremendous tariffs that they're paying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we'll see what happens. They've been dealing quite nicely. The relationship is very good with President Xi and myself.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에 AI 반도체를 수출하는 대가로 이익이 아닌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내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엔비디아의 최신 반도체인 블랙웰은 중국 수출을 허용하지 않겠지만 성능을 30에서 50% 낮출 경우에 수출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부른 금에 대한 관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 세관 당국이 1kg 금괴와 3.1kg 금괴를 관세 부과 대상으로 분류하면서 국제선물 시장에서는 금값이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금의 전략적 특수성을 인정하고 시장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무역 정책이 엎치락 뒤치락하는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6월 소기업 낙관 지수는 98.6으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하락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중소형 기업에까지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소상공인 2명 가운데 1명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시행 이후 매출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는 전국 상인 연합회와 함께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2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55.8%가 소비 쿠폰 사용 이후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로는 도매업 매출이 68.6%로 가장 크게 늘었고
식음료업이 52.6%로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 쿠폰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75.5%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이용 유도에 효과적이었다고 답했으며 63%는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3일 오전 10시부터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 최고 등급인 TV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11가지 가전을 지난달 4일 이후에 구매한 사람은 30만 원 한도에서 구매액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20일부터 시작되며 예산 2,671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구매 제품의 에너지 소비 효율 라벨과 제조 번호 확인이 가능한 명판 사진, 거래 내역서,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가 시작됩니다. 신청은 환급사업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고령층 등 정보 취약계층은 전국 주요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대리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최근 유인 달 착륙선의 이륙과 착륙 테스트에 성공하면서 2030년 이내 달 탐사에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중국이 유인 달 탐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반면 미국의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은 삐걱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성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중국이 유인 달 착륙선의 이륙과 착륙 테스트에 성공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일 중국 유인우주국은 유인 달 착륙선 란웨에 이착륙 테스트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란웨는 중국말로 달에 포옹하다 이런 뜻인데요. 예. 중국이 유인 달 착륙선의 이착륙 실험에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로써 2030년 이내에 중국이 달에 우주인을 보내는 유인 달 탐사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중화권 언론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달 착륙선 란웨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란웨는 달 궤도와 달 표면 사이에서 우주인을 실어 나르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인데요. 란웨에는 최대 2명의 우주인까지 탑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국의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을 살펴보면은 중국은 유인 우주선 멍저우와 이 달 착륙선 란웨를 동시에 발사할 계획인데요. 이 멍저우와 란웨가 달 궤도에서 도킹을 하면 멍저우에 타 있던 우주인 2명이 란웨에 갈아타서 달에 착륙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란웨에는 무인 로봇인 로보와 과학 탑재체도 실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달의 궤도와 그 표면을 오가는 일종의 수송선 역할을 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사람이 실제로 탑승을 또 하다 보니까 안전에 좀 많이 신경을 썼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당국도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런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그 우주인을 지구로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예. 이 중국 우주국은 이 달 착륙선이 달 표면에 부드럽게 착륙할 수 있도록 이 4개의 다리를 적용했는데 4개 다리 모두 착륙 과정에서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란웨는 유사시에 대비해서 여러 개의 엔진을 장착했는데요. 관련 인터뷰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比如说，你看我们有这个很多的这个发动机，这个发动机呢之间形成了荣誉备份的关系，任何一台发动机故障的情况下，都能够把航天员安全的带回到月球轨道上，可以让它返回地球家园。 네, 중국이 유인 달 탐사에 한 발짝 더 다가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미국의 유인 달 탐사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미국 나사는 이 아폴로 달 탐사 이후 근 반세기 만에 그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의 아르테미스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 지지부진한 상황이거든요. 예. 앞서 미국은 지난 2022년에 그 우주인을 태우지 않은 그런 무인 우주선을 달 궤도선까지 보냈다가 다시 지구로 귀환하는 아르테미스 1 임무에는 성공을 했어요. 하지만 이후 우주인 4명을 태운 탐사선을 달 궤도까지 보내는 아르테미스 2 임무와 우주인을 태워서 달에 착륙시키는 아르테미스 3 임무는 현재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예. 이 아르테미스 달 탐사 프로그램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뭔가요? 네, 이 사실 아르테미스 2 임무와 이 3 임무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이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그동안 지속해서 지연돼 왔거든요. 네. 이제 결정적으로 지금 이게
이렇게 답보 상태에 있는 거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나사의 예산을 대폭 삭감을 요구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상 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자체가 이 존폐가 불투명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죠. 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앞서 설명했지만 미국이 1972년 중단된 아폴로 이후에 반세기 만에 추진하는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이잖아요. 예. 애초에 2028년에 달에 우주인을 보낼 계획이었는데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인 2019년에 중국의 이 추격이 좀 강해지면서 그걸 4년 앞당겨서 2024년까지 보내겠다 했다가 이제 그 이후로 계속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추진을 시도했다가 지금 2기 행정부에서 좀 흐지부지한 상태가 된 그런 거죠.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의 삽입곡 골든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앞서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1위를 기록한 데 더해 영미 양대 차트를 석권하면서 K-팝 업계에 남을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K-팝 데몬 헌터스가 넷플릭스에 이어 미국 빌보드까지 접수했습니다. 애니메이션 속 가상의 K-팝 걸그룹 헌트릭스의 대표곡 골든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 정상에 오른 겁니다. 앞서 제작진은 K-팝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한 이 노래를 스스로 K-팝으로 규정한 만큼 Because we wanted the music to be really incredible, and really speak to the K-pop fans and be legitimately fit into the K-pop space. 빌보드 역시 이번 기록의 의미를 우리 K-팝 역사의 맥락에서 분석했습니다. 2012년 세계적 돌풍을 일으켰던 싸이의 강남스타일도 2위에 머물렀던 이 차트에서 1위의 고지를 밟아본 건 그룹 BTS와 멤버 지민 정국뿐. 헌트릭스가 골든으로 그 바통을 이어받았다며 K-팝 여성 보컬로서는 최초라고 소개했습니다. 무엇보다 골든은 앞서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백에서도 정상을 차지하면서 영미 양대 차트를 석권한 K-팝 노래가 됐습니다. 백인의 하위권으로 시작해 스타들의 커버 바람과 함께 입소문을 타며 역주행한 끝에 정점을 찍었다는 점에서 그 과정도 극적이었습니다. 아울러 빌보드는 애니메이션 주제가가 1위의 자리에 오른 것도 이례적인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송재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유럽 각지에서는 4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 속에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천여 명이 무더위로 병원을 찾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치 하늘을 향해 불기둥이 솟구쳐 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포르투갈 북부에 번진 산불이 강한 돌풍을 만나 보기 드문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연기 속에 소방관 수백 명은 불길을 잡으려 싸우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 기온이 43도까지 오르며 산불이 잇따르자 포르투갈 정부는 13일까지 극한 기상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튀르키예 북부에서는 산불이 도로 인근까지 내려왔습니다. 주민들은 몸만 겨우 대피해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Yapmazsak kimse yapmaz. Yani bizler bütün arkadaşlar organize olmaya çalışıyoruz. Yani elimizden geldiği kadar su, ayran, gözyaşı damlası, sargı bezi. 유명 관광지인 이탈리아 나폴리의 베수비오 화산 주변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탈리아 재해당국은 고온 건조한 날씨 속에 전국 18곳에서 산불이 잇따랐다고 밝혔습니다. 사흘째 4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이 이어진 보스니아에서는 열사병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Tako da mi otprilike za vikendom tokom toplotnih valova imamo otprilike oko 1400 pacijenata za 72 sata. Kao što možete primijetiti, većinom ljudi se trude da nekako prate naše preporuke koliko mogu, jel? 지구온난화로 건조하고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유럽의 한여름 산불 피해도 매년 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캐나다의 올해 산불 피해 규모가 지난 2023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캐나다 산불센터가 집계한 올해 산불 피해 면적이 731만 헥타르로 지난 5년간 평균인 411만 헥타르보다 78% 늘어난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캐나다 산불센터는 현재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470건 이상의 산불을 통제 불능 수준으로 분류했습니다. 현재까지 최악의 산불은 서스케처원주와 매니토바주의 대초원 지역에 집중됐으며 이 두 지역은 올해 피해 면적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2월부터 공공뿐 아니라 민간 건축물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 수준을 의무적으로 맞춰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설계 단계부터 단열을 강화하고 고효율 설비를 적용해 에너지 소모가 적은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한 인허가 의무 기준입니다. 먼저 항목별 점수를 취득하도록 하는 시방 기준은 현행 기준 점수 65점을 유지합니다.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창호, 태양열 취득, 거실 조명 밀도 등 8개 항목을 의무화합니다. 이와 함께 건축물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일부는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할 수 있도록 신재생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11일 광주광역시에 있는 백화점 등을 폭파하겠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일부 수색을 벌였습니다. YTN이 협박 팩스 전문을 확보했는데 이번에도 국내에 40번 넘게 테러 협박을 했던 일본 변호사 사칭 범죄였습니다. 배민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백화점 입구가 굳게 닫혀 있고 주변에는 경찰 특공대와 소방차가 출동했습니다. 대원들과 경찰견은 백화점 내부를 둘러봅니다. 광주광역시 한 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협박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을 벌인 겁니다. 협박 팩스는 지난 8일 밤 10시 반쯤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센터로 전달됐는데 YTN이 팩스 전문을 확보했습니다. A4 용지 반장 정도의 분량으로 서울과 광주의 5개 백화점에 설치해 9일과 10일 30만 차례에서 300만 차례까지 폭발이 이어질 거라는 내용이 적혔습니다. 팩스 맨 끝에는 가라사와 다카이로라는 실존하는 일본 변호사의 이름을 썼습니다. 지난 주말 2,000명을 대피시킨 올림픽 경기장 폭파 협박 때 등장한 이른바 일본 변호사 사칭 범죄가 또다시 발생한 겁니다. 경찰은 지난 2023년 8월부터 이메일과 팩스를 통해 40번 넘게 비슷한 협박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년째 같은 범죄가 반복되는 꼴인데 경찰은 인터폴에 3차례 공조 수사를 요청하는 등 일본 측과의 접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2023년 말부터 허위 협박으로 판단됐지만 국민 불안감이 큰 만큼 용의자 검거를 위해 공조 수사를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정부가 지난 2020년 이후 생긴 5천만 원 이하 연체 채무를 연말까지 모두 갚을 경우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변을 단행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체했던 빚을 모두 갚은 서민 소상공인에 대해 연체 이력의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조치를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연체했지만 연말까지 연체금을 모두 갚은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입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인원은 324만 명으로 이 가운데 272만 명이 이미 상환을 마쳐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